세상 모든 나라가 등을 돌린 그 땅에서 단 하나의 국기만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국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강대국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프리카 외교관이 평생에 걸쳐 목격한 기적 같은 현실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던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손길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과연 어떤 나라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 다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정치적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대사관 철수, 국제기구 직원들의 긴급 대피, 그리고 원조 중단이죠. 아데라 일론가는 남수단 외교부 실무대표로서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난민이 되어 남수단에 정착한 그녀에게 이런 철수 행렬은 낯선 풍경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외교부 회의실에서 각국 철수 현황을 보고받던 아데라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나라의 이름 옆에는 철수 완료 또는 철수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유독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옆에는 현지 활동 지속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이라고 하면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 말이죠? 아데라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한빛부대라고 불리는 그들의 평화유지군이 지금도 현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긴급 도로 보수와 의료 지원도 계속하고 있어요. 아데라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안전을 이유로 발걸음을 돌린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 작은 나라는 왜 남아있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아데라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데라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21살이었을 때 적었던 글들이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밑줄이 그어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도 떠나지 않았던 나라가 있었다. 그때를 떠올려 보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데라가 살던 난민촌에 무장 세력이 침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온 평화유지군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후퇴했지만 한국에서 온 군인들만은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한국말을 배워가며 현지어로 말하던 그 군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는 부상당한 아데라의 어머니를 직접 등에 업고 의료소까지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매일 와서 안부를 물어봤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다른 외국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딘가 동정어린 시선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거든요. 마치 가족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특히 아데라가 영어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통역일도 맡겨주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경험이 아데라로 하여금 유엔 통역사가 되고 나중에는 외교관의 길을 걷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국이라는 이름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아데라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수단 정부의 외교사절단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그들과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15년 전 그 작은 손길이 한 소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면 이제는 그 소녀가 자란 외교관이 두 나라의 미래를 바꿀 차례가 아닐까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아데라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난민촌에서 만났던 그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에서 마련한 회의실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수단 관련 각국의 지원 현황과 철수 사유를 정리한 자료들이었죠. 아데라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중국의 경우 석유 시설 보호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내전이 격화되자 즉시 철수했습니다. 프랑스는 평화유지 작전을 주도했으나 자국민 사상자가 발생하자 규모를 대폭 축소했어요.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흐지부지 되었죠. 하지만 한국의 기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빛 부대의 활동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코이카를 통한 10년간의 지속적인 지원 내역이었어요. 학교 건설, 의료진 파견, 농업기술 전수, 여성 직업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데라가 혼잣말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명확했는데 한국은 뭘 얻으려는 걸까요? 담당 공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팀들의 보고를 들어보니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수하지 않았어요. 지켜보고 함께 버텼거든요. 그 순간 아데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15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특별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죠.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하기 위해 온 거였어요. 회의 이틀째, 아데라는 준비해온 협력 제안서를 한국 외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존의 원조 요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목부터가 상호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안이었거든요. 저희는 도움을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데라가 회의실에 모인 한국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공동 개발을 말이에요. 제안서의 핵심은 간단했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술과 노하우는 한국이 제공하고 자원과 인력은 남수단이 담당하며 그로 인한 수익은 공동으로 나누자는 것이었죠. 단순히 돈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서 함께 나누자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분야도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태양광 기술을 활용한 마을 단위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 보건 분야에서는 한국의 원격 의료 기술을 통한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결합한 직업훈련소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치안과 여성 자립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경찰청과 협력해서 지역사회 기반 치안 시스템을 만들고 한국 기업들과 연계해서 여성들을 위한 소규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그냥 지원이 아니라 투자네요. 한 관계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남수단이 발전하면 한국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군요. 아데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15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이 가능한 거예요. 신뢰가 있으니까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외교 회담 정도로 생각했던 한국 측 관계자들도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원조 요청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제안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데라는 서울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15년 전의 일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동석한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그녀의 증언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아데라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난민촌에 살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된 분이었어요. 다들 그분을 이름 없는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본명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군인 한 분이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며칠 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죠. 나는 모세스야. 그 한국 군인분은 그때부터 할아버지를 항상 모세스 할아버지라고 불러드렸어요. 아데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등을 곧게 펴시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게 되었거든요. 한국 관계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임종 직전까지 그 한국 군인의 이름을 외우고 계셨답니다. 김중사님, 김중사님이라고요. 아데라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내 손을 처음 잡아줬단다. 이름을 불러줬어. 나를 사람으로 봐준 거야.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데라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인도적 지원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준 순간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데라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구해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와 함께 서려고 온 거였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에 대한 신뢰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 전 그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아데라의 제안서가 제출된 지 한 달 후 한국 정부 내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남수단 협력 전담팀이 구성된 거예요. 이런 범부처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담팀의 첫 번째 임무는 현지 실사였어요. 단순히 서류상의 검토가 아니라 직접 남수단에 가서 치안 상황, 자원 현황, 인프라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현지에서 15년간 활동해온 한빛 부대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게 중요했어요. 실사단이 남수단에 도착했을 때 한빛 부대 캠프에서는 특별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였어요. 아이들은 한국 국기와 남수단 국기를 함께 흔들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외쳤고 어른들은 한국 전통북을 연주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에요. 현지에서 10년간 근무한 한빛부대 김대령이 실사단에게 설명했어요.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거든요.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실사단은 한빛부대가 건설한 시설들을 둘러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완전히 융합된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정규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의료소에서는 한국에서 보낸 원격 의료 장비로 수술까지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진출의 위험성을 걱정했지만 실사 결과를 보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기업 사회 책임 활동이 아니라 미래 투자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에너지 기업들은 남수단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에 주목했고 통신업체들은 오지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무엇보다 15년간 쌓인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가장 큰 투자 동력이 되었어요. 한국과 남수단의 협력 소식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방송공사에서는 모두 떠난 그 땅에 남은 단 하나의 국기, 태극기라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도 신뢰 기반 개발 모델의 탄생이라며 심층 보도했어요. 이들이 놀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기존의 국제 원조나 개발 협력은 대부분 일방적이었거든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돈과 기술을 주고 그 대가로 자원이나 시장을 얻는 구조였죠. 하지만 한국과 남수단의 모델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형 공적 개발 원조 모델이 국제 표준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가 방송에서 분석했어요. 일방적 원조가 아닌 상호 성장, 단기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동반자 관계, 이런 접근이 진정한 지속 가능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나, 케냐, 르완다 등에서 연이어 한국에 비슷한 협력을 요청하는 공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모두 남수단 모델을 자국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한국의 접근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외교부는 한국 외교부에 전문가 교류를 제안했고 독일은 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을 배우기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였잖아요. 한 유럽 언론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그런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요?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유엔에서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서 한국의 남수단 협력 사례를 신뢰 기반 개발의 모범 사례로 선정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데라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5년 전 그 작은 손길이 이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었거든요. 1년 후 아데라는 다시 남수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협력단 50명이 함께였거든요. 의사, 엔지니어, 교사, 농업 전문가들이 각자의 꿈을 가지고 남수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데라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협상, 양국 정부의 승인, 기업들의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있었죠.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아데라가 옆자리에 앉은 한국 협력단장에게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살아남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협력단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정한 동반자가 뭔지 말이에요. 남수단에 도착한 협력단을 맞이한 건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새로 건설된 공항에는 한국어와 아랍어, 영어로 쓰인 환영 문구가 걸려 있었고 한국 기업이 설치한 태양광 패널들이 공항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 환영식에서였습니다. 15년 전 아데라를 도왔던 그 한국 군인, 지금은 예비역이 된 김중사가 특별히 남수단을 방문한 거예요. 그는 이제 60대가 되어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데라가 김중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김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다만 끝까지 남은 친구였을 뿐이죠. 그 순간 아데라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힘이었어요. 화려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진정성이었죠.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나라가 보여준 일관된 진심이 결국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등을 돌린 그 땅에서 홀로 남아 지킨 신뢰가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아름다운 동행의 가치 말이에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